안녕하세요. 저는 26살이란 나이에 월 3천만 원 이상의 순수익을 얻고 있고 지분 사업 포함해서 총 3개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한 프로젝트를 맡았는데 이틀 만에 1억이 나오기도 했어요. 어떻게 26살이 이런 결과를 낼 수 있었을까요? 돈을 벌어야겠다, 부자가 되어야겠다, 나 정말 성공해야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처음 한 게 바로 독서예요. 왜? 부자들 한 분도 빠짐없이 독서에 대한 중요성을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스티브 잡스, 워렌 버핏, 일론 머스크, 이건희 등등 너무 대단하신 분들이라 현실감이 안 드실 텐데 정말 몇십억, 몇백억 하는 대표님들 서재에 가면 책이 다 있어요. 책 읽는 것은 중요하다? 이건 너무 당연한 사실이에요. 근데 책만 읽으면 돈을 벌 수 있을까요? 그러면 책을 읽었던 사람들은 다 돈을 잘 벌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책 읽는 것도 그냥 하면 안 됩니다. 그냥 읽으면 정말 시간 낭비일 확률이 커요.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마코님, 저는 2년 동안 300권이 넘는 책을 읽었는데 전혀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그냥 읽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생산성을 높여주는, 돈을 벌 수 있게 만들어주는 독서법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연매출 몇십억, 몇백억 대표님들은 다 하는 방식이고 저도 이 독서법으로 인해서 빠른 성장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이회독해라 이런 이야기하는 뻔한 영상은 절대 아니고 아마 영상을 다 끝까지 보시면 머리를 한 대 맞은 기분이 드실 겁니다. 첫 번째, 책은 다 읽을 필요가 없다. 우선 저도 그랬고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독서 강박이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저는 3년 전만 해도 책을 읽는다는 것에 목적이 있어서 다 읽어야 된다는 강박이 있었어요. 그래서 책을 읽어도 뭔가 남는 게 없고 그냥 다 읽고 끝나는 느낌? 책 읽는 것에 급급한 마음이 큰 거예요. 2년 전부터는 이런 방식을 완전히 버리니까 책 읽을 때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에필로그, 프롤로그, 추천액을, 감사액을 아예 안 봅니다. 책 목차를 먼저 보고 제가 원하는 것부터 읽어요. 필요 없는 건 아예 안 읽습니다. 약간 내가 필요한 내용을 수집한다, 발췌한다라는 개념으로 책을 읽으면 도움 될 거예요. 책 몇 권 읽었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 장만 읽어도 됩니다. 두 번째, 모르는 부분은 그냥 넘기기. 첫 번째와 관련된 건데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그냥 넘기세요. 끙끙대며 읽을 이유가 없습니다. 시간 낭비예요. 나한테 도움되는 부분만 발췌한다는 식으로 책을 읽어가면 돼요. 세 번째, 자기계발서, 돈 버는 법, 각 분야의 책. 어떤 분들은 내가 이 분야를 알아야겠어 하고 책을 읽으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제 막 사업, 1인 창업, 무자본 창업이라는 것에 눈을 떠서 책 읽기를 시작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 추천하는 건 자기계발서를 읽고 그 다음에 돈 버는 법에 관한 책을 읽는 겁니다. 자기계발서는 정말 쉽게 쓰여서 술술 읽힙니다. 돈 버는 법에 관한 책이라고 한다면 100달러로 세상에 뛰어들어라, 1년에 10억 버는 방구석 비즈니스, 게으르지만 콘텐츠로 돈은 잘 법니다. 이런 류의 책을 말합니다. 그 다음 각 분야의 책을 읽는 건데 제가 추천드리는 건 마케팅, 심리학, 내과학 분야입니다. 왜냐하면 돈을 벌려면 상대방의 심리를 알아야 되고요. 마케팅을 해야지 내 제품 서비스를 판매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읽는 거 알겠어.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 라고 한다면 베스트셀러를 읽으시면 됩니다. 아니면 유명한 분들이 추천해주는 책 읽으시면 됩니다. 네 번째, 남는 시간에 핸드폰으로 책 읽기. 저는 남는 시간에 인풋을 하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해외여행을 갔다 왔는데 비행기에서 핸드폰으로 책을 읽고 그랬습니다. 저는 이동시간, 기다리는 시간 틈틈이 핸드폰으로 책을 읽는 편이에요. 다섯 번째, 관련된 분야 여러 권 읽기. 한 분야의 책을 여러 권 읽는 거예요. 몇 권인지는 상관없는데 제가 지금까지 해본 결과 5권 이상이면 괜찮았던 것 같아요. 한 분야의 책을 5권 이상 읽으면 공통점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 분야에 대해 알게 돼요. 예를 들어 세금이 고민이면 세금에 관련된 책 5권 이상 읽으면 됩니다. 종부세는 이거, 부가세는 이거 이렇게 말이 술술 나올 수 있을 정도가 됩니다. 여섯 번째, 윗줄 긋기. 저는 책을 읽을 때 지금 나한테 필요한 부분, 두고두고 기억할 부분, 써먹을 부분, 미쳤는데? 하는 부분에 가로를 쳐요.
중요한 부분은 별표를 치고요. 이 밑줄은 정말 중요한 자산이 됩니다. 왜 중요한 자산이 되는지는 좀 이따가 이야기해 볼게요. 7번째, 떠오르는 생각 적기. 책을 읽다가 떠오르는 게 분명 있어요. 그러면 책 여백이나 공책에 적습니다. 뭐 아이디어가 될 수도 있고 또 이 내용을 이렇게 적용해야겠다라는 부분이 될 수도 있겠죠? 이것도 중요한 자산이 됩니다. 좀 이따가 이야기해 볼게요. 8번째, 정리하기. 밑줄 친 부분 있잖아요. 별표 친 부분. 그러면 따로 정리를 해둡니다. 블로그로 해도 되고 원하는 방식대로 해도 돼요. 내가 타이핑을 하고 정리하면 기억에 더 잘 남습니다. 보통 저는 한 달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몰아서 정리하는 편이에요. 저는 공책에 정리하지 않고 컴퓨터로 정리하는데요. 우리의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소중하잖아요. 그거 다 필기하면 어느 세월이 할까요? 컴퓨터로 빠르게 정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9번째, 단거나 노트 만들기. 이거 정말 치트키예요. 마케팅 관련된 책을 여러 권 읽었으면 단거나 노트를 만드는 거예요. 왜냐면 단거나 노트 그 하나를 보면 지식이 더 체계화되고 기억이 잘 남아요. 파일이 분산되지 않으니까 내가 원하는 걸 바로 얻을 수 있죠. 예를 들어 마케팅 책에 꼭 나오는 게 희소성이에요. 희소성이란 원하는 사람은 많은데 제품은 적은 걸 말해요.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죠. 10번째, 아웃풋하기. 실천으로 옮기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읽었던 책 내용 중에 이런 문장이 있었어요. 저는 당연히 밑줄을 쳤습니다. 주관적 메시지는 개인의 의견에 지나지 않는다. 이에 비해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한 정보는 남들이 봐도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래서 저는 블로그 대행을 하기 때문에 바로 업체에 적용했습니다. 저희 임플란트는 좋습니다가 아니라 저희 치과에서 임플란트를 하기 위해 강주에서까지 찾아옵니다. 그리고 증거 이미지를 보여주는 거죠. 어때요? 아웃풋은 절대 어려운 게 아닙니다. 만약 책을 봤는데 멀티태스킹을 하면 내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하지 말아라 라는 내용이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멀티태스킹을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아웃풋 한 거죠? 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이 방식대로 따라하시면 책 읽는 것이 재밌게 느껴지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왜냐면 제가 그랬거든요. 저는 사실 학점 2.41이었고 책 읽는 걸 정말 싫어했어요. 근데 지금은 책장에 책들이 빽빽하게 꽂혀져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토대로 경제적 자유에 한 발짝 가까워진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유튜브를 통해 26살이란 어린 나이에 월 수익 3천만 원 이상을 벌게 된 사고방식, 돈 버는 방식, 그리고 제가 가장 잘 아는 마케팅에 대해서도 다뤄볼까 해요. 다음 편은 초등학생도 할 수 있는 사업 아이디어 찾고 전략 짜는 방법에 대해 다룰까 하는데요. 아마 이 영상을 보시고 많은 분들이 와 미쳤다 라고 할 만한 영상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잠깐만 끊어줘. 방식을 완전히 버리니까 책 읽을 때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그냥 더 쉬다가